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챗GPT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사회과학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 생성 AI 기술 제품 중에 대표적인 아주 서비스로 이제 챗GPT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 어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장벽이 있어서 연구를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 저는 사회과학에 대한 뭐 기본 연구 배경은 없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한번 가능성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데이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챗GPT하고 대화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아마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 조사 데이터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라는 데이터를 조사 결과를 제가 이제 제가 아는 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출처는요, 그 아동 한국 아동 청소년 청년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데이터를 조사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일정의 어떤 동의를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여기 이 데이터죠. 그래서 2020년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시면 결과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SAB 파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SPSS에서 그 데이터를 SPSS 전용 데이터 파일인데 설문조사 결과를 저장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SPSS가 없는 사람의 경우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엑셀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로 변환하는 간단한 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파이썬을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 자, 이게 SAB 파일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바로 출력을 하는 이 간단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팁이니까요. 한번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설문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표라고 하면은 설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해서 결과를 받는 설문지가 되겠고 이 코드북은 그죠? 이 그 변수에 대한 어떤 설명을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보시면 조사표는 이렇게 이제 설문지 그 자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응답자 의견, 태도, 지식 등을 수집하기 위해 설계된 질문이죠. 질문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질문지가 바로 조사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 활동에 대한 질문 보시면 그다음에 뭐 가정하고 학교 환경에 대한 어떤 질문 그다음에 이제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질문들 그다음에 교육 및 여가 문화에 대한 어떤 질문들,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 네.
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역에 다양한 36개의 질문이 있고 세부 질문까지 하면 상당히 이제 질문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항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이게 34번 이게 Q고 그다음에 34번이고 이게 A1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Q34 A1 예, 뭐 Q34 A2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사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저는 사실 뭐 질문에 대한 내용을 뭐 심도 있게 고민한 사람은 아니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코드북은 여기 보시면 데이터 파일의 변수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변수에 대해서 질문과 그죠? 어떤 답변의 종류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 데이터가 바로 코드북이 되겠습니다. 코드북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코드북. 그래서 코드북과 데이터북이 분리돼 있어요. 보통 이렇게 오픈된 국가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이 코드북과 데이터북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북은 말 그대로 이 학생의 아이디, 학교 아이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변수죠, 그죠? 변수, 통계에서 변수. 그래서 이제 그 각 모든 변수에 대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챗 GPT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파일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올려서 진행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과 코드북, 데이터북과 코드북을 같이 올려서 일단 데이터 요약을 한번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북과 코드북은 서로 어떤 매핑이 돼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해서 데이터북과 코드북을 연결해달라, 매핑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제 챗GPT가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변수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요. Q1A4 변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자,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은 어떤 의사결정 시에 부모님의 태도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변수 분석을 하니까 대부분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사실 뭐 이 정보를 찾는 것도 우리가 데이터가 많고 하면 번거로운 일인데 간단한 질문만 가지고도 경향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 스킬이 좀 부족하더라도 데이터를 바로 분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변수 간의 뭐 상관관계를 분석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좀 전에 진행했던 질문의 연속선 상에서 Q1A4와 관련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의 상관관계에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 인사이트까지 제공합니다. 그죠?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변수들. 그죠? 그래서 이는 부모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이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인사이트까지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찾고 뭐 그 높은 관계가 높은 변수 10개를 좀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변수의 쌍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 내용에 대한 어떤 검증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이 이 생성 AI 결과를 맹신할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기술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물론 이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됐지만 앞으로 이걸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검증이 되고 안전하다라고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관관계 분석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주 고급 분석 중에 하나가 매개 분석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매개 분석을 어떤 도메인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챗GPT한테 매개 분석 주제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매개 분석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뽑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자, 어쨌든 주제를 찾아준다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획기적이고, 그리고 각 주제별로 독립 변수, 중간 변수, 종속 변수에 대한, 그죠? 후보를 또 이렇게 발견해주고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변수 주제 아이디어를 주면 우리는 각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기 인식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주제를 제시해 줬으니까 이 자기 인식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 달라라고 하면 챗GPT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단계를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약하다, 뭐 이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자 매개 분석하기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주제는 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뭐 이 주제를 발굴하고 이 주제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채 몇 분이 안 걸리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이런 주제를 발굴하고 이것을 이렇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이제 생성 AI의 한계점은 어떤 부정확한 결과물, 할루시네이션 문제, 부정확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 코드를 생성해서 이걸 이제 해석한다라고 하면 이 좀 부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다,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막연하게 막 말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하고 그 코드 실행 결과를 해석해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걸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매개 분석 주제 세 개를 줬는데 각각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해서 분석을 해보고 해석해보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검증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모 태도와 학업 성취도에 관련해서는 이거 뭐 없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절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조절 효과 분석 주제를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또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의 조절 효과 분석 주제를 이렇게 발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분석 주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이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효과 분석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그죠? 성별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어,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석 인사이트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1번 자기 인식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계에서 부모의 태도의 조절 효과 분석을 뭐 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뭐 회귀 분석도 돌리고 해가지고 가중 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절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런 분석을 하다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답변을 모든 게 다 없다고 할까라고 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분석에 사용되는 샘플의 개수가 몇 개냐고 이제 역으로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했더니 100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샘플의 개수를 한 1000개로 잡아 해달라라고 하고 나서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로 부모의 태도가 자기인식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계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또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샘플 크기를 우리가 늘렸을 때 얻어진 것으로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는 조금 더 더욱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질문들의 경우는 샘플 데이터 100개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신뢰도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는 제가 이제 실수가 아닌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챗GPT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샘플의 개수도 이제 확인해 가면서 진행을 한다면 제가 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시겠죠. 그다음에 조절 효과 분석에서 1번에 대한 분석도 해달라고 했고, 이거는 유의미하지 않다. 그죠? 샘플 크기 3000개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결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매개된 분석. 매개된 조절 분석도 챗GPT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이렇게 뭐 설명을 해주고, 계속 후보를 찾아가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사회과학 조사 분석 분야에서 과거에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아주 장벽이었죠. 그죠? 기초 통계부터 배워야 되고, 예, 기초 통계 배워야 되고, 뭐 그다음에 고급 분석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다 뭐 손으로 계산도 하고 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데이터 분석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앞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챗GPT 생성 AI를 가지고 대화형을 가지고 오죠. 대화형을 가지고 이 사회과학 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데이터를 해석할 수만 있고 문제만 잘 제시한다면 문제 제시를 하고 그죠? 문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해석 능력만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약간의 데이터 가공 능력만 있으면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생성 AI와 대화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으면서 그 결과를 더 빠른 주기로 연구 결과를 어,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뭐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이 분야를 직접적인 연구를 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 관심 분야는 어쨌든 사회과학 조사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뭔가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조금 기존 연구 방법하고는 조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이렇게 어, 저는 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그냥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본인의 관심을 가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꼭 분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설명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